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최고위원, 사실 생생법률쇼는 좀 첫 출연이시죠. 함께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혁신당 얘기를 조금 한번 좀 얘기하고자 하고 넘어가 보면 이 명칭을 사실은 전 최고위원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지금 임시 최고위원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나 이제 전 당대표와 함께 이제 최고위원 하시고 계신데 지금 최고위원이라고 좀 불러드려야 될지 아니면 전 최고위원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될지 제가 그 부분 약간 명칭 혹시 어떤 게 더 좋으실까 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예, 뭐 저희는 대표 최고위원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처분 1심에서는 이제 졌는데 즉시 항고를 해놓은 상태고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대표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장소를 우리가 이제 더 많은 당원들이 저희를 지지했으면 그 장소 국회 본청을 안 비워줬는데 일단은 뭐 세가 밀리다 보니까 쫓겨난 상태고요. 법률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최고위원님이라고 하도록 전혀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또 제3지대의 정당이 제3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또 한 명의 소수의 시민으로서 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개혁신당도 어쨌든 제3지대 정당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안철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조정은 시대전환 의원 왜 우리나라에서는 제3지대 정당들이 잘 안 될까요? 예, 제가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대구 수성을 제 고향 초중고를 나온 곳으로 가서 선거를 뛰었는데 최초 여론조사는 10% 훨씬 이상 나왔어요. 나왔는데 마지막 이제 선거 투표가 다가올수록 결국 끼리끼리 결집을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7.38%밖에 얻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선거 자금을 하나도 보전을 못 받았죠. 그때 느꼈던 거는 제가 그랬거든요.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가 이 지역에서는 압도적으로 될 건데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그 다른 목소리에 대한 희망의 싹이라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15% 이상을 주셔가지고 선거 자금은 보전 받아야 여기서 국민의힘을 견제하면서 계속 버틸 수가 있지. 자기 돈 1억 이상씩 이렇게 날리면서 어떻게 이 지역을 버티겠느냐라고 호소를 했지만 마지막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전라도는 저렇게 전라도끼리 다 뭉친단다. 왜 우리는 안 뭉쳐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 국민의힘 후보한테 한 표라도 더 밀어주자. 이렇게 결집하는 모습을 보고 특히나 이 총선 때는 더더욱더 그렇고 그다음에 대선 때는 더더욱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가 박빙으로 갈수록 이기고 지는 것들이 이제 그 몇 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유권자들이 믿다 보니까 국민들은 늘 그 최고 좋은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대구 경북은 이재명 후보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 누가 나오든지 찍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호남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좀 찝찝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으로 결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3지대 정당은 설 공간이 없다. 차악을 선택하는 어떤 정치적 제도의 어떤 한계점 때문에 제3지대 정당이 좀 이렇게 확장성을 갖기 어렵다. 그렇죠.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이게 개인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뭐 안철수든 유시민이든 김부겸이든 한두 명의 천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판을 전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주장을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승자 독식 구도를 깨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는 이유가 늘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찍은 후보가 진 유권자들은 가슴속에 원한과 적개심을 품게 되고 내가 찍은 사람들도 그때는 다행이다 생각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저놈 찍은 내 손가락을 끊어버리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시 그 우울증에 빠지고 모두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선거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걸 안 바꾸고는 여러분 저기 정치권 아무리 욕을 해본들 이런 그 후진적 정치 형태,
후진적 정치인들의 수준은 계속 되풀이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시스템적인 좀 고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대선거구제 관련한 부분은 이제 뒤에 저희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건 이제 중대선거구제 관련돼서는 좀 뒤에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지금 개혁신당 관련해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제3지대 정당 관련된 부분 이제 좀 부정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신당을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죠. 개혁신당 사랑하시는데 그 개혁신당 지금 사실 내용을 좀 겪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최고위원 계속 쓰고 계신다고 하셨지만 천하람 원내대표이자 요즘은 좀 대행 전성시대인 것 같은데 당대표 권한대행이시죠. 그리고 이준석 의원하고 좀 개혁신당이 내용 사태를 거치면서 하고 있는데 개혁신당 앞으로 잘 되려면 쓴소리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경험과 연륜이 있으시니까 쓴소리 한마디 좀 해주시죠. 개혁신당을 왜 처음에 만들게 됐는지 우리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에서 뛰쳐나와서 그 개혁신당을 만들 때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그 초심으로 저는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저희 집 근처까지 와서 저를 만나고 정말 거대 양당에 의해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후진적 정치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형님 정말 대구로 가서 우리가 정말 바른 정당, 바르게 된 정당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정치 구조를 바꿔보자고 얘기했는데 결국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개혁신당도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당선이 되고 나니까 이 당이 내 당이란, 내 사당이란 생각이 들고 이 당을 당헌 당규나 그 절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내 개인 뜻대로 또 내가 대선을 뛰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벌어졌다 생각되고요. 다시 빨리 원칙으로 또 초심으로 돌아가서 당을 정상화시키는 게 이준석 의원의 미래 정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제3지대 정치의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개혁신당의 어떤 초심으로 좀 돌아가야 된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좀 뒤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물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좀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가장 핫한 정치 분야 생생 커멘트 첫 번째 말부터 좀 보실까요?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아닌 명태균이다. 워딩이 좀 셉니다. 누가 한 말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이네요. 오세훈 시장이 민주당이 요즘 굉장히 명태균에게 의존한다면서 민주당의 아버지가 이재명인 줄 알았더니 명태균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 오 시장이 반격이었는데요. 민주당이 공개한 명태균 녹취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변 사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건 배신배반이야. 내가 오세훈이 그 새끼는 내가 김영수에 하나 챙기려고 했는데 오세훈이는 가만히 있어 대통령 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영감이 그리고 대통령 된 프랭까지 다 만들어줬거든요. 폰에서 올라온 놈하고 폐물된 김영선이가 지 만들었다는 소문이 나면은 쪽팔리니까 그래 사람을 하나 보내갖고 먼지털이 떠달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그 먼지털이에 온 사람이 내를 보고 다 보고 이건 아니다. 이 사람이 다 했는데 그 사람도 같이 먼지털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윤석열이 처음 만났을 때 한 말이 뭐냐면 이 새끼는 배신배반이 캠프 안에 확인해보고 있어. 매일 보고받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거든 서울 애들한테. 그래서 오세훈이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전화 한 통 못하고 말도 못해. 왜냐면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형한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고 형님 돈 정한다고 하고 진짜 사람 믿지 않는데 나는 명 사장님 내 진짜 막 울면서 전화 오고 막 별짓 다 했거든. 나는 당신한테 부탁할 게 한 개도 없다. 김영선 하나만 챙겨주라.
거의 뭐 명태균 게이트라고 이제 불릴 정도로 그 명태균 씨의 황금폰에 대한 내용들 계속 오픈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 이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서울시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소문이 좀 나면 좀 창피하니까 먼지떨이를 좀 떨어내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나한테, 그러니까 명태균 씨한테 살려달라고 하고 김영선 의원에게 고맙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다는 명씨 주장이었는데, 위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명태균이란 이름은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 이쪽에 제가 주요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다가 그러세요?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이 되고 난 뒤에 이준석 의원을 위시해서 그다음에 칠불사 홍매화 사건 알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최고위원회에 천하람 의원도 거기에 연루가 돼 있고 이러면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존재를 알게 됐는데, 처음에 저도 단순히 명태균 씨를 정치권에 많이 있는 그냥 브로커 정도로 생각했어요. 브로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뭐 저도 정치 20년 하면서 저한테도 여론조사 결과를 들고 와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럴듯한 얘기로 막 특히나 선거 기간에는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후보가 다급하다 보니까 그런 말에 혹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이 시간이 가면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단순히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나 심지어 이준석 의원까지 빨리 끊어내려고, 자기와 관계를 끊어내려고 사기꾼이다라고 그 프레임에 가두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명태균은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실제로 목격한 바도 영남권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명태균 씨를 만나면 중진 의원들도 막 쫓아가서 아주 아는 척을 하면 반가워하고, 초재선 좀 젊은 의원들은 명태균 씨를 만나면 진짜 이 조직의 보스를 만난 듯이 90도로 절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의아해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언론을 통해서 명태균의 위상이라든가 대통령과의 관계, 영부인과의 관계가 밝혀지는 걸 보고 이분이, 명태균이라는 분이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건 맞지만 단순히 말 한두 마디로 사람들이 그 치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망신당하고 쫓겨난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의 재보궐선거 2021년 4월 달에 망신당하고 쫓겨나는 수준이었다면 그 이후에 21년 2달 뒤 6월 달에 이준석 당시에 후보가 당대표 될 때 그때 명태균 씨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명태균 씨가 이준석 당시 후보를 도와서 당대표를 만드는 데 공을 세운 그 결과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연결이 안 됐을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도 이 명태균이 정말 실력이 없는 허구였다면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연결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 다 연결된 이런 녹취록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의 유력 대권 후보들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빨리 손절하기 바쁜데 그거하고 이 사람들의 주장과는 별도로 정밀한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수사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명태균 특검법 뭐 통과는 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매번 특검법으로 정치권에서 무슨 사건이 날 때마다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는 게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또 못마땅하기도 한데 왜 특검법이 자꾸 그 통과되느냐를 그 배경을 따져보면요.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의혹이 많고 정확한 공기관인 검찰을 통해서,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놔도 도무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가는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야당이 주로 특검을 요구하는 거지. 맞습니다. 만약에 국민적인 여론의 그 뒷받침이 없었다면 야당이 저렇게 아무리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민심의 역풍을 맞으면서 특검을 추진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특검법이 나오게 된 게 지금 현재 그 대통령 특검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예. 그다음에 공천이나 이런 관계된 부분에 예.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예. 또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국민 여론조사가 예. 60% 중반대를 꾸준하게 이렇게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명태균 특검법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 최고위원님은 사실 미국에서 또 유학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예. 사실은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 아까 또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로비스트법이 우리나라는 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혹시 시스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명태균 씨가 미국이었다면 합법적 로비스트였을까요? 아니 뭐 합법적인 로비스트로 예. 활동하기에는 이분이 예.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잖아요. 야, 예. 그렇게 그 의심을 부분이 받기 불리하다라는 때문에, 예.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을 갖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이 그 여론 조작한 부분을 빼고는 나름대로 이 우리나라 거물 정치인들, 국민의힘의 대권 후보 아니면 뭐 비대위원장 예. 이렇게 당 대표급의 인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사로잡을 예. 정도로 예. 실력은 있었다. 아. 저는 그걸 여러 정치인들을 예. 통해서 일관되게 들어온 내용이고요. 네네. 명태균이 실력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폄하하는 사람들은 예. 주로 이 명태균 씨한테 오히려 도움을 좀 받았던 관계가 있었던 거물 정치인들이 아. 명태균을 폄하하지 네. 나머지 의원들이나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네. 명태균은 단순한 브로커가 아니었다.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예. 이 정치인들의 심리와 예. 또 공천 메커니즘을 알고 그걸 이용했던 나쁜 사람이지 예.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그럼에도 얘기를 불의한 합니다. 사람은 맞으나 어쨌든 실력은 있는 사람이었다.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그렇다고 것이다. 저는 관계가 생각합니다. 있을 예, 것이다. 예.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좀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비용 등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공개한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통화 녹음 파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한 얘기가 적나라하게 좀 나옵니다. 일단 좀 관련 녹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누가 뭐 권한이 딱 누구한테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하여튼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어? 대장님 고맙습니다. 근데 뭐 난리도 아니야 지금. 어? 김영선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거의 뭐 만 아니 명. 내가 저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가? 예, 왜냐면 그 본인이 좀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윤한홍 의원이 권성동 의원한테 얘기한 거고 다른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권성동이는 나한테 뭐란 얘기를 안 하고. 어? 네.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아,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홍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이게 과거에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했었던 녹취록의 좀 더 연장선으로 좀 아까 앞에 거가 조금 더 길게 녹취록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이제 또 통화하는 내용인데 우리 또 위원님은 김영선 의원 또 잘 아시잖아요. 예. 네. 제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있을 때 일산 서구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예. 제 전임자가 김영선. 그때는 사선 의원이었을까요? 예, 뭐 비례 2번 하고 예. 그 당시에 2000년 초반 때는 일산 서구가 강남과 같은 그 보수 텃밭이었거든요. 그렇게 와서 연속으로 2번 국회의원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신도시가 더 커지면서
젊은 인구가 유입되면서 예, 예. 이 유권자층이 바뀌면서 이제 예. 계속 떨어졌죠. 낙선을 연달아 2번인가 3번인가 하고 그러셔서 이제 우리 예, 그렇죠. 위원님께서 딱 투입되신 제가 뭐 네. 예, 꿰찼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군요. 근데 네. 지금 나온 이 대통령 부부의 좀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좀 많이들 표현하는데 어떻게 좀 보시고 계신가요? 아님 그 예.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는 예. 저런 내용을 들어보면 저걸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제가 보십니까? 또 정치적 판단, 이게 사법적 판단을 제가 또 할 수 있는 예, 부분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명태균 씨와는 친해는 보입니다. 이 두 분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상현이한테 뭐 이준석하고 윤한홍이가 이러면서 또 껄껄껄껄 웃으시기도 하고 좀 가까워 보이는 좀 전화 통화처럼은 느껴지거든요. 이게 뭐 정치적 예. 판단, 법적 판단을 떠나서 제가 늘 정치를 할 때 예. 주로 강조하는 게 예. 국민의 평균 눈높이로 바라봤을 예. 때 양쪽으로 치우친 이 강성 지지층의 눈이 아닌 예. 소위 말해 중도층과 일반적인 예. 국민들의 상식에 비춰봤을 때 예. 이게 공천 개입이라고 봐야 되느냐 아니냐. 예. 예를 들면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이런 내용을 주고받았다면 공천 예. 개입이 아니죠. 예. 제가 정치를 하고 있어도 왜냐하면 예. 예. 이게 공천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분은 당시에 공천에 영향을 줘서 예. 실제로 결과물로 김영선이라는 네. 분을 나왔죠. 이 예. 영남 텃밭에다가 보수 예, 예. 텃밭에 공천을 받아낸 사람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근데 또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 그다음에 늘 그러지만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 은혜 잊지 않겠다. 예. 은혜 너무 큰 은혜 네. 잊지 않겠다 그러고 대단히 예, 고맙습니다. 김건희나 뭐 예. 이준석 의원한테도 예. 자기 원하는 걸 해주니까 예. 은혜를 잊지 않겠다 얘기하고 예. 그 얘기는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치하는 사람 입장으로 예. 영부인이 이렇게 공천에 대해서 관여한 부분은 분명히 법적인 적법하지 못하다. 네. 그래서 법적인 판단을 받고 처벌받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 네. 저는 대통령이 예. 사실은 당정 협조가 잘 돼야 되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예. 이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예. 예. 그때부터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이제 처벌을 받기 시작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당정 개입을 하거나 공천 개입을 하는 거를 상당히 두려워하면서 네, 네. 이 꺼리는 상황이 왔는데 예. 저는 이것도 우리나라 정치판 그 대통령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제왕적 예. 시스템의 예. 폐해라고 보고 비극이라고 보고 예. 사실은 대통령과 이 당대표 또 당의 중진들은 예. 같이 코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죠. 예. 자기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팀을 짤 때 대통령이 당에다가 이 수평적인 관계였다면 예. 예.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고 예. 이런 인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당에서도 그걸 갖다가 반영해서 예. 검토하고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면 예. 예. 이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입김 한마디가 예. 곧 그게 명령이 돼버리는 이 당과 정의 이 주종 관계, 수직 예. 관계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개입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예. 앞으로 이게 정당 구조가 좀 선진화되고 예. 예. 좀 이 대통령이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 예. 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예. 논의의 장을 통해서 이렇게 예.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는 예. 저는 이걸 다 처벌해야 되는지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당정으로서 어떤 공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거는 제왕적 대통령대의 폐해이긴 하지만 사실 좀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이 어떤 시각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예. 김건희 여사의 이런 어떤 공천 관련된 내용은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조사를 좀 해서 사법적인 결과도 받아봐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뭐 저도 예. 저희 뭐 가족이 저도 이제 저희 예, 예. 집사람 있는데 집사람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해요. 예, 할 수 예를 있죠. 들면 예, 예. 공천에 관련돼서도 예, 나는 이런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 때 제가 시도의원을 공천할 때 예, 예.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묻기도 하고 예, 검증도 받고 뭐 이렇게 일반인이지만 예, 예. 일반인의 평균 눈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예. 의견을 묻곤 예. 하지만 그렇게 무의견을 물어서 제가 그게 영향을 받는 거와 예. 저희 처가
저희 예를 들면 사무국장이나 직접적으로. 공천관리위원들한테 예. 직접 전화를 해서 예. 공천에 영향을 주고 예. 그다음 후보들을 접촉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큰일 날 행동이죠.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건 엄연히 다른 행동이고 예. 영부인이 여기까지 이렇게 관여를 네. 했다는 거는 네. 뭐 본인들은 어떤 해명을 하고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할지 모르지만 예. 국민 눈높이에는 예. 도무지 맞지 않는 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조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님 말을 들으니까 대단히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조금 더 예. 규명이 좀 돼야겠지만 만약 이 지금 내용들이 좀 사실이라고 한다면 명태균 씨 논란이 12월 3일에 발생한 비상계엄의 트리거가 됐다라는 좀 야당 주장에 힘이 실린다고 좀 봐도 될까요? 사실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아, 예.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예. 왜 저렇게 예. 비상계엄이라는 예. 이런 카드를 꺼냈을까? 예. 사실은 마치고 난 뒤에 그 사건이 처음엔 충격이었고 예. 그게 이제 결국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까지 지켜보고 난 뒤에 예. 그 불안감이 이제 다시 대통령이 이렇게 친위 쿠데타를 할지도 모른다는 예. 이런 불안감 속에 있다가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고 난 뒤에 돌아봤을 예. 때 예. 아무리 생각해도 제 주변 사람들하고 아무리 토론을 해봐도 대통령이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예. 이것도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예. 넌센스인데 예.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뭔가 다급한 게 있었다. 예. 그 다급한 거를 많은 정치권 사람들은 결국 명태균 씨의 그 황금폰에 담긴 내용이 도저히 그 상태로 놓아둬서는 대통령이 감당을 못할 것이라고 판단이 됐던 것 같고 네. 그 지점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영부인이 예. 더 많은 약점을 잡혀 있다 보니까 아. 영부인이 대통령 옆구리를 찔러서 예. 이런 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준 게 아닌가 이런 네. 의심을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그거는 이제 네. 우리가 정확하게 수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냥 우리가 넘겨짚을 수는 없는 내용이지만 네.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만한 행동을 지금까지 해왔다. 네. 어쨌든 예.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조금 보인다라는 부분인데 방금 얘기하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또 녹취록이 하나 나와서 그 녹취록 좀 내용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조선일보 관련 녹취록 파장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이 녹취도 우선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일 줄 알아? 하지만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아, 왜 김 여사가 조선일보 폐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폐간을 언급할 정도로 조선일보에 좀 반감을 드러낸 거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뭔가 조선일보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아, 예. 폐간을 언급할 정도로 본인한테 정말 화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이것도 뭐 예. 본인 속내를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지만 예.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예. 명태균 씨가 구속되기 전에 예. 대통령 부부에 관계되는 그 녹취록을 USB에 담아서 모 기자한테 줬다. 그 예. 기자가 알고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였다. 예. 그런데 그 조선일보 기자가 그걸 가지고 예. 이런 내용을 받았다는 것을 영부인과 대통령실에 얘기를 하는데 아, 예.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녹취 USB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예. 구도로만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조선일보가 뭔가 영부인과 대통령에게 그 녹취록을 이 무기 삼아서 뭔가 예. 딜을 하려고 했던 게 또, 아니냐, 예. 아니면 협박을 했던 게 아니냐,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사실 조선일보에서 그런 걸 받았으면 언론의 본연의 자세라면 그렇죠. 그런 특종을 빨리 보도를 해야 되는데 예, 예. 이 보도도 안 해요. 그래서 왜 보도를 안 했냐고 물으니까 예. 명태균 씨가 동의해 줬으면 우리가 보도하려고 했는데 아, 예. 동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보도를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네. 그 언제부터 이 사람들이 이 제보한 내용 이렇게 취재원의 동의를 받고 이 특종 같은 내용을 예. 취재원이 뭐 따로 숨겨진 사람도 아니고 예. 명태균이라는 유명 인사가 전 국민이 예. 다 아는 유명 인사한테 받은 내용을 예. 이렇게 감췄겠냐. 예. 예를 들어 진보 매체였으면 이 내용을 예. 이렇게 명태균 씨가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예. 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을까를 예.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유추해 본 예. 걸로는 뭔가 언론사에서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뭔가 네.
모종의 거래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사실은 있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중동 하면 특히 이제 조선일보 하면 보수 쪽의 언론이라고 조금 많이들 생각을 해서 대통령실에 대단히 우호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대부분 좀 하시니까 왜 대체 김건희 여사가 조선일보 특히 보수 언론을 폐간시키기까지 하려고 했을까? 그 전에 이제 취재했었던 우리 우리 다른 자기가 당선되면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하신 부분도 있잖아요. 언론사들을 예. 계속 이렇게 할까? 근데 최고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과 확실히 좀 딜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럼 조선일보는 왜 딜을 했을까? 그 뭐 속내는 모르지만 조선일보가 보수 진영이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 확대해서 가신 것 같고요. 조선일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가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권력자들은 사실 좋아하고 보수 진영 사람들 중에 정치 지망생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주류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조중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만을 가진 분들도 문제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국회에 한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언론인들 만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조중동 국회 반장이 이 타협을 보면 국민의힘 당시 뭐 한나라당이든 새누리당이든 이 당 대표가 직접 만나서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예를 들면 영남이나 강남에 공천을 꽂아준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조중동 반장들이 그 우월의식이 프라이드가 좀 세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수 진영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되게 경외심을 가지고 조중동 반장 어지간한 국회의원들도 조중동 반장하고 따로 밥을 먹기가 힘들 정도로 눈치를 좀 보고 그렇죠. 제사의 권력이다. 언론 권력을 제사의 권력이라고 부르는데 그 힘이 좀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좀 그럼 희석됐다고 좀 보시나요? 뭐 여러 매체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특히나 유튜브나 뭐 이런 어떤 여러 개인적인 매체들이 좀 생기면서 좀 힘이 좀 빠졌다고는 보시나요?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집에도 TV가 한 대가 있는데 TV를 거의 안 봐요. 가족들이 전부 다 유튜브로 자기 원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소화하지 흡수하고 하지 TV에 과거에 봤던 KBS, MBC 거대 언론들 있잖아요. SBS 이런 언론을 확실히 적게 본다. 그걸 느끼고 뭐 유튜브 중에 막 100만, 200만 가는 특히 진보 쪽에는 그런 매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매체에 가서 이제 방송을 한번 했는데 당시에 민주당 쪽에 있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는 유력 정치인이 저보고 부럽다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일주일에 한 10개는 방송을 뛰는 것 같은데 나는 이제 하나 나가는데 왜 그러냐고 했을 때 이런 10개를 나가는 것보다 조대원 최고위원이 나가는 그 매체에 한 번 나가는 게 훨씬 더 인지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조선일보 조중동에 대해서도 원체 요즘은 많이 두들겨 맞다 보니까 조중동에 대해서 그 영향력을 국민들 스스로가 정치권이 이걸 줄인 게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조중동에 대해서 한 특정 언론사가 너무 큰 힘을 가지면 정치마저도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느끼고 여기 힘을 빼기 위해서 대체 언론을 많이 이렇게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 최고위원님에게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의 영향력이 좀 빠지고 좀 더 수평화되고 약간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 그러니까 언론 권력의 힘이 좀 내려가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이나 혹은 앞으로도 그것이 조금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좀 생각은 하시나요? 저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언론사 한두 개 정도가 진보 보수 언론사 한두 개 정도가 모든 그 국민들의 여론 형성의 한 90%를 차지한다면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는 저는 민주주의라는 건 결국 다양성. 그 다양성을 통해서 창의성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창의성이 사실은 미국이 중국보다 제조업이 많이 처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중국보다는 미국이 시스템이 덜 갖춰진 것 같고 사람들이 뭐 우리로 봤을 때 공기가 빠진 것 같고 자유로운 것 같지만 늘 미국이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면서 지식 산업을 선도한 이유가 그 창의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론을 바라봤을 때 지금 국민들이 그래도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지고 정당을 민심이 압도하는 시대가 된 게 과거에는 정치인이 국민들을 압도했는데 지금은 국민이 정치인들을 정치적 그 정당의 이 흐름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언론 지형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네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언론사의 다양성이 좀 확보되는 것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말씀까지 좀 들었고요.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마은혁 임명하면 안 돼. 네, 오타가 좀 났는데요. 네, 누가 한 얘기일까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자신의 SNS에서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저희 시간이 좀 없어서 빠르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이 좋은 얘기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이 조금 저희가 생방이다 보니까 조금 느려졌는데 결론적으로 좀 얘기할게요. 헌재에서 위법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는 거 위법하다라고 나왔는데 최상목 대행이 이것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안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국민의힘에서 압박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임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거는 뭐 저도 탁 네. 부러지게 말하기는 힘들고요. 예. 지금 진영에 따라서 예. 유불리 계산하기에 셈법 계산에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정신이 없는 것 같고 예. 사실은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예. 최초에 2명만 임명을 했던 게 최상목 대행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 최상목 대행도 당시에 3명 다 임명을 안 하기도 부담스럽고 예, 그렇죠. 그렇다고 3명 다 임명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정무적 판단을 해서 측근들과 정무적 판단을 해서 2명만 임명했던 것 같거든요.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도 지금 이걸 네. 위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마은혁 후보자한테 예. 지위와 권한을 부여해서 아, 구인 체제를 완성해 달라고 하는 건 또 예. 기각을 한 거 아닙니까? 아, 예. 그렇다 보니까 헌재도 그렇게 지금 현재 정무적 예. 계산을 하는 것과 예. 마찬가지로 각 정당들, 최상목 권한대행, 뭐 모든 사람들이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가느냐를 예.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정치적 셈법 계산에 네. 바쁜 것 같습니다. 조 최고위원님께서도 보시기에는 헌재도 입법부에게 넘겼다 공을 그렇게 좀 보시고 계시는군요. 저희가 이게 또 탄핵 심판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서 그 탄핵 심판은 좀 뒤에 좀 얘기 좀 뉴스픽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 제가 사실 듣고 싶었던 건 임명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그 부분은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체포되면 죽을 수 있다 전화 받아. 오늘 코멘트들이 수위가 다 높습니다. 누구일까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인데 얼마 전 책을 출간한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속에 계엄 관련 비화를 좀 담았습니다. 당시 한 전 대표가 계엄 저지 메시지를 좀 내놨었죠. 그때 여권 인사로부터 절대 체포되지 마라. 가족도 피신시켜라. 이렇게 좀 조언을 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없는 얘기를 지어냈다고 저는 보진 않고요. 예,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 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밀려나서 예.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밀려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지지율도 늘 보수 진영의 1위를 달렸는데 예. 윤석열이라는 뒷배가 사라지고 나니까 예. 스스로 서는데 실패해서 예. 지지율도 답보 상태고 이러다 예. 보니까 어쨌든 다시 이 대선 경선 구도에 뛰어들어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결국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특히 중도층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민주당을 지지하지 못하는 중도층들은 도무지 이 국민의힘의 오른쪽으로 치우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내란을 그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찍지 못하니 예. 이걸 책에다가 강조를 해서 내가 네. 이런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난 용기 있게 예. 계엄을 저지하고 예. 내가 나라와 당을 지켰다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예. 이 중도층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예. 다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구도에서 주요 변수로 등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예. 확실하게 어떤 윤석열 대통령을 벗어나서 차별화시키겠다라는 선언이 사실은 그때 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 책에서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러니까 가장 좀 주목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뭐 오늘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인터뷰했습니다. 예. 올해 대선을 좀 치르고 이거는 탄핵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얘기겠죠. 당선되면 개헌을 하고 자신이 당선이 되면 3년 뒤에 물러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상당히 좀 파격적인 약속인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게 우선 하나의 전제 조건이고 두 번째는 본인은 대선에 나간다라는 게 또 전제 조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예,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예. 얼마 전에 예. 최후 변론하면서 임기 단축과 맞습니다. 권한 축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사실은 제가 들어온 바에 의하면 예.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결정적으로 깨지게 된 게 예. 당선되고 난 뒤에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당신이 대통령 당선됐지만 대통령님의 역할은 임기를 줄이고 예. 개헌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다가 네. 찍혀가지고 그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걸 비춰봤을 때 예. 살아있는 권력이 자신의 임기를 줄인다는 얘기를 참 하기 힘들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는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이제 인정이 되면 예.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보니까 그렇게 정치적 딜을 하려는 거 하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도 마찬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이 상태로 가서는 도무지 그렇겠죠. 국민의힘의 후보가 예. 되기가 힘들다고 바라보고 예. 당심이 아닌 민심으로부터 예. 붐을 일으켜서 예.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 나라와 국민만 생각한다는 모습으로 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서 이걸 바탕으로 당내에 들어가서 유일하게 민주당을 이길 수 있는 후보는 나와 한동훈밖에 없다. 예.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 네.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는 한동훈의 시간이 오느냐 안 오느냐 우선은 선택의 시간을 던졌다. 예. 그렇게 좀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 이것만큼 강력한 카드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이제는 헌재 시간 탄핵 심판 선고 3월 결론 날까입니다. 네, 최고위원님,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 25일 종결됐습니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서는 68분간 이어졌고요. 야당을 48차례 언급했고요. 간첩은 25번이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아직도 대통령은 그 국민의 일반적인 평균 상식하고는 좀 맞지 않는 말씀을 하는 것 같고 인식이 그렇지만 현재 대통령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처음에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우군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놓고 국민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국회의원들도 없었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정당 지지율이 거의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근접한 상태에서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도 근접해 가고 있는 걸 보고 지지층 결집하기 위해서 결국은 야당이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해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면 심지어 이게 이제 대국민 호소였다, 계몽령이었다는 주장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제가 어떤 사람을 예를 들면 여성을 좋아해서 호감을 표현했다 해도 그 사람이 저를 통해서 제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거는 스토킹이잖아요. 범죄행위 아닙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계몽령은 아니었다. 그렇죠. 대통령이 호소였다는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육사를 나오고 군 출신이고 계엄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이 단어라도 들어본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당시에 머리가 쭉 빗서는 이런 그 공포를 경험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대국민 호소였다 하는데 이거는 끝마치고 난 뒤에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국민들의 이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직 저 국민 전체의 대통령이 아닌 일부 자기 극렬 지지층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위원님, 사실은 박근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에 각각 11일, 14일 만에 선고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그거 비슷하게 나올까요? 저도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그 2심 결과가 26일 날 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들도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국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보수를 지지하든 진보를 지지하든 마음이 참 착잡해요. 그리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탄핵 심판이 빨리 나가지고 예.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가 예를 들면 2심까지도 네. 범죄자라고 예를 예. 들면 유죄 판결이 났는데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서 예.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그 모든 사법적 절차를 중단시키고 네. 대통령직을 5년 내내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국정을 요리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고 예. 또 진보 진영에서는 예. 국민의힘으로 다시 그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으로 정권을 넘길 수는 없는데 예.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2심까지 만약에 네. 유죄가 난 상태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예. 제대로 이게 수행이 가능할까? 예. 계속 영남이나 한쪽에서는 보수 예.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그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흔들 건데 예.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세우는 게 최선의 길인가 방법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봐도 이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론을 내기에는 부담스러울 거다. 아, 부담스럽다. 예, 적어도 그래서 마은혁 네. 이분 헌법재판. 예. 후보자 예. 문제를 가지고 이 보수 진영에서도 시간을 끌고 예. 시간을 끌 거고 그래서 적어도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가 난 뒤에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좀 예상을 예. 해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방금 아까 또 이재명 대표 얘기해 주셔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면 민주당은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도 같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뭐 내란죄, 외환죄 빼고는 사실은 뭐 소추될 수 없으니까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뉘앙스로도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좀 가운데서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 간의 설전이 좀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자서전에서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가 걔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반격을 했어요. 이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서로가 좀 가장 강력한 상대다라는 뭐 이런 걸까요? 예, 뭐 제가 이재명 대표라고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예. 자신의 표를 가장 갉아먹을 사람이 사실은 중도를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져봤을 때 중도를 지향하는 후보는 예. 국민의힘에서 현재 오세훈 시장과 그렇죠. 예. 한동훈 후보라고 예. 한동훈 전 대표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오세훈 시장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걸려갖고. 제대로 예. 걸렸다는 예. 느낌 들고 예. 그러면 한동훈만 이렇게 올라오지 않으면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홍준표 시장이나 김문수 장관이 나올 경우에 예. 오른쪽으로 밀어붙이면서 네, 중도 네. 확장 전략을 해서 예. 대선을 손쉽게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이미 사실은 이미 또 예. 이재명 대표를 보면 민주당은 내가 이미 다 그렇죠. 장악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우클릭을 계속 하는 느낌이 이게. 그렇죠. 이분은 예, 예. 이미 그 경선은 끝났고요. 그러니까 예. 당대에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지금 품는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비명계도 품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하고 회동을 가졌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미 뭐 이 내치는 끝났고 예. 이제는 확장 전술로 음. 영토 확장에 예.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좀 당내 다양성을 좀 추구하면서 근데 이제 진보 쪽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안 된다는 비호감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개혁신당은 또 중도 또 실용인데 중앙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비호감도 1등, 2등이 그 우리 당의 저희 당의 예, 이준석 의원이 비호감 1등이고 2등이 이재명 대표인데 예. 사실 이분들이 정치인들이요 비호감도 높은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예. 왠지 압니까?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차악을 찍는 상황이 오면 지금은 미워해도 자기를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유력 정치인들은 비호감도 높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나를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팬덤층 확보에 더 사활을 걸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개혁신당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개혁신당은 이 대선 국면에서 개혁신당은 정상적이면 저희는 후보를 내고 몇 프로가 나오더라도 완주하는 게 목표인데 현재 이준석 의원이 장악한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정황 증거가 너무 많이 보여서 저희가 그거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합당도 가능하다고 좀 보시나요?
일단 저희는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네. 뭐 이게 다 김건희 리스크하고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민의힘 쫓아가서 중진 의원들한테 단 한 번도 머리를 안 숙이던 사람이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머리 숙이는 걸 보고 예. 다급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생생보험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함께 해주시고 소중한 말씀 해주신 조대현 개혁신당 최고위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보험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